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방송 내용은 한 주간 투자 전략인데요. 그 중에서 주제를 대코스닥 시대 도래하는가 핵심 투자 전략은 자 그렇게 좀 갑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내용이 너무 뜨문뜨문이죠.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에 바쁜 것도 있고 등등 하지만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자, 이번 주 한 주 시장을 앞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코스닥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대이동하고 있다는 것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외국인도 많은 금액을 팔아서 코스닥으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모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AI 금리 리스크 때문에 급락 나온 것, 시장. 지지난주. 근데 지난주는 또 이렇게 반등이 다 나왔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 이런 순으로 올랐는데, 특이한 건 여기 글로벌 증시 대충 올라온 거 빼고 우리 그 코스닥과 코스피를 보시면은 오랜만에 코스닥이 오히려 급등을 하고 금요일 급등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한 주간 S&P 500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엔비디아가 못 올랐다는 것하고 구글이 가장 지금 AI 선두로 올라오면서 제미나이 3.0 때문에 지금 이 브로드컴과 함께 가장 큰 특징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점. 자, 지난 금요일 마지막을 보면 역시 엔비디아 쪽은 못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헬스케어 쪽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은 나머지 전반적으로 한 주간의 어떤 분위기, AI와 금리 리스크 완화, 반장만 열렸지만, 자,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게 금리와 AI 어떤 리스크였죠. 그걸 보면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86%의 확률로 이 정도로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고 해서 금리 인하 모멘텀은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AI 경쟁이 격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일 지금 약간 곤혹스러운 쪽이 오픈 AI죠. 오픈 AI. 수익성은 의심을 받고 있고 투자해야 될 돈은 많으니까 많이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은 수익성 악화보다는 또 대중화 쪽으로 역시 AI 시대야. 그쪽으로 약간 무게 실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죠.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빠지고 있고 구글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서로 다른 모습.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는 종목별로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 지지난주까지는 보면은 AI 관련주가 의심을 받고 테마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 테마성 종목들 보시면은 다 반토막이잖아요, 거의. 코인도 박살났었고. 근데 지난주에는 반등이 나왔다. 다행히도. 자, 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글이 구세주로 나선 거였죠.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장 끝나고인가요? 이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게 정부 코스닥 활성화 대책 공개한다. 12월 초에 뭐 이번 주에 나오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글로벌 주요 증시를 보시면 여기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순으로 이렇게 올랐고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한 20% 전후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특이하게 그동안 워낙 많이 소외받았기 때문에 60% 이상, 34%. 코스닥이 한참 못 미쳤는데 조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우리 추세매반이야 항상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시장과의 괴리를 20% 이상 벌이고 있습니다. 자, 늘 그렇게 간다는 것.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시장 따라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주가 상승의 동력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봤을 때 금리 인하 모멘텀과 AI 모멘텀 유동성이 좀 불안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한 주가 지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고 AI 모멘텀은 중립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유동성 약간 좀 찜찜하지만은 또 우리 정부 정책 모멘텀은 또 강하다. 자,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은 조금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보시면
여기 경제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있고 PC 물가 지수가 있고 ADP 민간 고용 등이 있지만은 사실 A급이 PC 물가 지수. 근데 이제 셧다운 때문에 시인성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경제 지표 다음 주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도 주목해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에 이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같은 경우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관련 소식, 그리고 연준이 QT를 종료합니다. 또 양쪽 완화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일단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것인가 뭐 한 목요일 정도를 얘기하는데 뭐 가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굵직굵직한 거 외에도 지금 이번 주는 섹터 종목들이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클라우드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투자 대전, 현대차 뭐 실적 발표, 또 로봇 뭐 전시회, 또 여기 뭐 갤럭시 G 트라이볼 폴드 3번 접는 거 있죠. 그 출시한다는 얘기 있고 뇌전증 학회 이런 것들 섹터와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리들이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FOMC 회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런 시점에서 국내 수급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4월 말부터 해서 23조의 강한 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들어서만 무려 14조를 팔았어요. 23조 사놓고. 어마어마하게. 자, 이 매물이 과연 12월에도 나올 것인가? 시장의 성격을 결정하겠죠. 자, 파트주는 세력 중에 하나인 개인 투자자의 고객의 딱금이 80조 이상 88조까지 갔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77조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해서 매매가 조금 단기적이고 빨라지고 있다. 유동성이 조금 약화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목 장세의 수급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연말 종목 장세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서로 다르게 돌아갑니다. 각자 도생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종목 점검은 뭐 내 종목 언제 바꿔야 되는가는 뻔하죠. 장이 꺾였는가, 내 종목 펀드멘탈이 훼손됐는가, 아니면 대서 주도주가 나왔는가에 따라서 종목을 바꿔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면 내 종목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늘 같죠? 자, 주요 변수 중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또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3일 날 한번 있었고 30일 지금 현재 진행돼서 내일 아침에 뭐 다 이 기사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또 진행 중이고 상당히 러시아에 유리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오케이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죠. 러시아에서 오케이를 해야 돼요. 일단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플로리다에서 협상을 한다. 거의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러시아 빼고는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젤렌스키 입지가 좁아요. 지금 문제가. 측근들의 부패 때문에 입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야 이따위로 할래?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 전쟁은 가혹합니다. 어차피 이거 협상에 젤렌스키가 임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무기 다 뺄 겁니다. 답이 없어요. 여기 반부패 수사받던 부통령급 비서실장 예르마크 사임 나오잖아요. 지금. 네, 상당히 입지가 불리하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금 최악의 전쟁 상황에 임해 있고 전쟁 상황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고 있고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전쟁 자원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훨씬 넉넉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 푸틴은 시간은 내 편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악의 협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낼 것인가? 답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에겐 슬픈 현실이지만 네, 불리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자, 여러 가지 재건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처럼 진짜 이런 뭐 10배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다. 특히 뭐 SG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 주간 뭐 번쩍 움직였는데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종목 잘 고른다면 재건주에서도 큰 시세가 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꼴랑 욕 올랐죠.
자, 늦으면 텐베거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점. 자, 중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뭐 방위상도 찾아가서 난리고, 중국은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죠. 심지어는 공연 중에, 일본인 공연 중에 불 끄고 퇴장, 뭐 이 정도니까 본격적인 한일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반사수행을 볼 수 있을까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길어지면 분명히 우리에게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엔터 쪽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폭락했던 YG와 SM도 볼 때가 됐다. 자, 이 종목도 지난주에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결정적인 건 강성이던 애널리스트까지도 목표가를 내렸어요. 역사적인 PR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표가를 깐 이유는 뭔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목표가가 여기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점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와의 괴리율이 너무 벌어지죠. 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표가를 조금 내린다. 뭐 물론 이제 하이브는 상관없어요. SN과 YG 같은 기업들 내린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항복 아니겠습니까? 보통 항복하고 나면 주가는 반등이 시작되죠. 자, 연말 종목 장세 각자 도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 12월 초에 나온다 그랬는데, 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금요일 날 그 소식 때문에 무려 3.7%를 올랐고, 글쎄요, 목요일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2월 초에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책 당국에서, 야, 기사가 지금 뭐 활성화 대책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검토 중이긴 한데, 확정된 건 없다. 그러니까 보도에 좀 조심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2017년에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2017년에 보면 코스피가 여기 10월까 딱 10월까지예요. 10월까지에서 27%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못 오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11월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을 보면 반대입니다. 여기 1월부터 해서 거의 10월까지 못 움직였어요. 그렇죠? 여기 11월부터 10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갔는데 바닥에서 이게 무려 45%. 이게 여기 우리 10월까지 코스피가 26% 올랐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올랐겠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완전히 맛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아마 활성화 대책인가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급등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금요일 그 활성화 대책 얘기 나오면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대거 이동했다는 거 굉장히 특징적이죠.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 코스닥 쪽에 그 외국인이 4,900억 샀는데 4천억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외국인이. 보통 한 2, 3천억 정도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합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2천억 가지고. 계속 그 규모로. 이걸 많이 하는데 정말 몇 년 만에 같아요. 4천억짜리는 잘 없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거의 5천억 규모의 어떤 이런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럼 보통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에는 빠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 돈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또 돈이 들어온다면 뭔가 바뀐 것이다 라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샀나 보면 여기 외국인은 레인보우부터 쭉 있고요. 여기 기관은 파마 리서치에서 쭉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 로봇, 바이오 로봇이 많아요. 기관과 외국인 산 거 보면. 바이오, 로봇, 그리고 안간, 제대로 안간 2차전지, 추세된 산업은 2차전지. 아마 이 정도를, 근데 사실 시총 상위를 보면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거. 코스닥에서, 코스닥 지수 가려면 이게 가야 돼.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로봇 끼워주고. 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총이 8위에요, 8위. 시총 8위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라이아웃이나 이런 수출, 기술 수출 기대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시총 상위 종목을 무난하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고, 자, 6, 7월부터 말씀드렸던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갑니다. 최근에 또 더블 시세를 또 내면서 강했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요런 위치입니다. 더블 시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요럴 때 관심 가주시면 좋습니다. 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으니까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로보티즈는 우리가 얘기하고 뭐 8배까지 올라가는 올해의 종목이에요. 텐베거니까 얘 1월부터 보면 10배 올라갔습니다. 10배. 꿈에 그리던 텐베거가 예, 우리 채널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3월인가요? 3월인가 이때 그 아마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그때 물적 분할 나올 때 그때부터 제가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죠?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4월 지나서 5월부터 날아간 거예요. 아마 이때 3만 원 할 때 이럴 때 물적 분할 때문에 아마 팔았던 분들은 야, 거기서 거의 10배 갔습니다. 그렇죠. 주식이 쉽지가 않아요. 텐백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또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예, 올해의 종목이 나왔다. 대단했죠. 로봇주들은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로봇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한 해 동안도 워낙에 많이, 특히 로보티즈와 로봇 시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네요. 2025년 3월 18일이네. 물적 분할. 제가 문제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파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 가지, 여기 로보티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예, 로봇 손까지 만들고, 등등등등.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중소형 고밸류주를 잘 봐야 된다. 예, 얘들이 반토막 났거든요. 조금 애먹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로봇줄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예,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 종목이 안 간다면 내가 들고 있는 건 안 가 이러신 분들은 그거는 그 종목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시기가 안 맞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을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성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굵직한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나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 시세를, 이 수익을, 이 계좌 수익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금요일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코스닥이 올라갈 때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를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주 아까 일정 보셨지만은 이번 주는 코스닥과 재건주 쪽에 관심, 특히 코스닥이죠. 코스닥 대형주나 코스닥스러운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자. 재건주는 소식이 전해지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 재건주 관련해서 방향성은 분명합니다만은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야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또 출렁댑니다. 나 안 해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 안 해. 안 할 수가 있나요? 나 안 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방향성만 잘 보고 끈기 있게 따라가면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번 주에 뭐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큰 수급 변화, 자, 그에 따른 연말 장세, 또 내년의 장세. 사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월장이 20% 올라왔는데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는데 11월까지 올라가 버리면 아마 조정이 12월에 그리고 1월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연말과 연초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연말 기분 다 날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월 급등 나오고 11월 조정 나왔지 않습니까? 연말 12월과 1월이 올라가면 그것보다 해피한 건 없겠죠. 오히려 11월의 조정은 좋은 현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